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박민수 박사 TV 채널을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과외도 부족해도 안 되는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탄수화물을 피하라는 건강조언을 자주 들으시죠? 물론 그 이유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인 가운데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무척 많죠.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송윤주 교수팀은 한국 성인 13,106명을 대상으로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탄수화물의 비율이 전체 영양 섭취에서 몇 %나 되는지를 따져보았는데요.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국인에게 권장되는 탄수화물 섭취량은 대략 55에서 65% 선인데요.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는 기준을 45%에서 65%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 10명 중 6명이 권장 에너지 섭취량인 65% 이상을 먹는 것으로 우리나라 연구결과에서 나왔습니다. 남성은 무려 58%, 여성은 60%가 권장 섭취량보다 많은 탄수화물을 드시고 계셨는데요. 심지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80%가 넘는 극단적인 경우도 남성 12%, 여성 14.3%에서 나왔습니다. 또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량도 따라서 늘어나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75세 이상에서 극단적인 탄수화물 섭취 80% 이상을 드시는 거죠. 비율이 무려 50%에 가까웠습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매우 위험합니다. 심한 노화는 물론이고 면역력 저하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식사 방식이란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잘 아시다시피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비율을 높이고 그로 인해 비만, 각종 성인병 위험도 함께 상승합니다. 최근에 탄수화물 과잉 섭취에 대한 위험성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탄수화물을 식단에서 줄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나치게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 전 제 병원을 찾은 환자분도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다 못해 많이 모자라게 섭취하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난 경우였는데요. 그분에게서는 심한 짜증, 불쾌감과 함께 탈수 증상, 지속적인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이죠.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위협하는 탄수화물이지만 너무 먹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자신의 총 음식 섭취에서 적정선인 55에서 65% 선의 탄수화물 비율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우선 탄수화물은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 대부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일부 신체기관, 뇌, 중추신경계, 그리고 콩팥 등의 기관에도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탄수화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약 450칼로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 대부분을 탄수화물을 통해서 얻습니다. 뇌는 불과 우리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5%를 사용하는 중요한 신체 기관인데요.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하면 우리 뇌에서는 각종 비상신호를 발생시키면서 탄수화물 공급을 요구합니다. 흔히 경험하시죠? 배고픔이나 불안, 짜증, 화 등이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뇌의 에너지원은 혈액 중에 포당인데 뇌 조직에 포당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신경세포의 기능 장애가 초래되어 정신혼미나 경련, 혼수 상태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해 갑자기 정신적 혼미, 혼수 상태가 초래되면 2차적인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운전 중 의식상실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큰일이겠죠. 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정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생명활동입니다. 물론 제대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해 뇌 에너지로서는 차선책을 따르게 되는데요. 포당이 체내에 부족하면 지방을 케톤체로 바꾸고 이 케톤이 혈액을 통해 뇌에 공급되어
뇌 대사에 사용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케톤 대사라고 부르죠. 그러나 케톤 대사만으로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공급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하루 이상 단식을 했을 때 자주 현기증과 무기력증을 경험하는 것도 이런 부작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도하게 되면 쉽게 체중 감소를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탄수화물 식단이 다이어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이 줄어든 효과도 있지만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는 증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지 않게 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근육과 지방의 글리코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글리코겐 1g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 3g의 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했을 때 체중 감량은 체지방 감소보다는 수분이 부족해진 것이 더욱더 큰 결과를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케토나가 일어나면 우리 몸은 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뇨나 심장질환과 같은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운동이나 각종 신체 활동을 할 때도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인슐린이 혈중의 혈당을 각 운동기간으로 즉각적으로 공급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서 적절히 혈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운동 능력 역시 크게 떨어지고 운동을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체내 탄수화물 공급이 부족하면 지방을 영양소로 쓰는 케토나가 진행되지만 이 케토나는 몸의 산성도를 높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식이요법을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우리 몸에도 큰 무리를 가져다 줄 수 있죠.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선 앞서도 언급했듯이 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각종 인지장애나 심리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짜증과 화가 많이 나는 것은 대표적인 탄수화물 부족 증상이죠. 또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침이 줄어들면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입속에 세균이 증식해서 구취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탄수화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과 간에서 글리코겐을 모아두려는 경향성이 커지는데요. 그로 인해 몸이 자주 심하게 붓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바로 저혈당 증상이죠. 저혈당은 활력저하, 정신기능의 지체, 피로감 호소, 수면 부족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부족이 지속되면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근 손실이 발생하고 이 증상이 심각해질 경우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 밖에도 몸이 흔들린 느낌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지럼증과 집중력 저하,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증상, 말을 할 때 힘이 없거나 발음이 새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저혈당으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탈수현상, 몸의 산성화, 구역감과 변비, 소화기능의 저하 등도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심하게 제한하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심각한 질병이 나타나서 생긴 전조증상과 헷갈리면서 큰 위험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탄수화물을 제한할 때는 각별히 자신의 내 몸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오해해서 커다란 불안감에 휩싸여서 병원을 내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과학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플러스원의 2013년 연구에서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장기간 유지했을 경우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또 2019년도 3월달에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적게 섭취하면 심장박동 장애인,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방세동은 피로, 어지럼증, 두근거림으로 나타나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을 따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무게로 따지자면 하루 최소 100g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다양한 탄수화물 식품 가운데 하루
서너 가지 정도를 골라서 4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해야 돼. 가급적 흰빵, 밀가루, 떡, 과자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탄수화물 섭취를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몸에 좋은 탄수화물 섭취하는 쪽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는 유익합니다. 찾아보면 좀 더 건강한 탄수화물 식품들이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가령 음식이나 식자재마다 혈당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음식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은 혈당 반응이 느리고 평탄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소화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느낄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낮은 혈당 지수 식품으로 정제되지 않은 현미, 기리 등 통곡물, 채소, 과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다이어트 중이라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통해 포만감을 보충하고 탄수화물 양은 10% 정도 줄이면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면 열량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탄수화물을 제대로 먹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과식은 금물입니다. 자신이 먹는 탄수화물을 잘 인지하고 그 양을 체크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더불어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을 최대 20분 이상, 30분까지도 늘려보세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음식은 10분이 지났어야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식사를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입, 입에 넣은 음식을 가루가 될 때까지, 입에 물이 생길 때까지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건강한 식사법입니다. 또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요. 덜쭉날쭉하게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언제 에너지가 들어올지 몰라서 들어온 열량을 에너지가 아니라 지방으로 축적하려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 새끼 정해진 시간에 딱 정해진 양만큼 식사하는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해야 몸에 들어오는 음식을 안심하고 모두 에너지도 쓸 수 있게 됩니다. 효율적인 몸이 된다는 거죠. 혈당이나 비만이 걱정이라면 거꾸로 식사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밥과 반찬 두 가지만 번갈아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식단에 추가해서 채소 반찬, 채소가 아닌 반찬, 밥을 먹는 식으로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식사법이 궁금하다면 저희 박미수 박사 TV의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자세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번거롭더라도 가급적 일주일치 하루마다의 식단을 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식사일지를 쓰면 부족하게 섭취한 영양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이상적인 비율은 4대 4대 2입니다. 하루 섭취 표준 칼로리가 성인 남성은 하루 2200에서 2500칼로리, 여성은 1800에서 2000칼로리인데요. 하루 1000에서 1500칼로리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과해서도 안 되지만 부족해서도 안 되는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조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보다는 가급적 좋은 탄수화물을 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알려드렸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서 건강과 장수 모두 챙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